아무래도 지금 프랜차이즈 하면은 외식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제 유통 시스템을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 유통 관련 이제 IT 시스템인데 매장에서 이제 본사로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문 시스템, 물류 시스템, 유통 시스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음료수가 1,000원이라고 치면은 저 이거 1,000원에 팔게요. 하실래요? 빨리 산다고 해요. 네, 살게요. 예. 지금 제가 이거 뭐 한 거죠? 거래한 거죠. 그쵸? 그럼 이분이 저한테 주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문 시스템인데 이게 아직 저분한테 가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냥 드리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분이 제주도에 계시면 뭐 택배를 이용하든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물류 시스템. 아까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유통 시스템은 뭐냐면은 딴 게 아니고 이 두 개 합친 게 유통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제,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 쪽을 좀 볼게요. 그럼 가맹점에서 가맹본부로 주문을 하죠. 그러면은 본사에서 직접 보내주든 아니면은 협력 밴드에서 보내주든 일단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회사에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문 시스템들을 다 도입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접 보내는 거는 창고에서 그 물건을 일단 그 주문 내역서를 보고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피킹. 저 이제 물리용어로 피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포장. 그 다음에 이제 출고가 되면은 차에 실려서 매장까지 가고, 그럼 거기서 내려야 되죠. 하역. 그 다음에 그 매장의 창고에다 물건을 쌓아야 되죠. 적재.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다 들어왔다고 포스트는 거기도 이제 입고 찍어야겠죠.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물류입니다. 이거를 이제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고, 위쪽에 있는 거는 주문 시스템. 전체를 합쳐서 유통 시스템. 주문 시스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가맹점에서 본사로 이제 주문을 하려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문 그 IT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정리하셔도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포스에 이미 기본적으로 발주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아마 그거 활용하는 프랜차이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포스트 시스템이 여기까지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그럼 본사에서 그 내역을 확인해서 물류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자체 생산을 하거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ERP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 ERP 시스템이 여기까지 와서 매장에서 그 주문할 수 있게 ERP 시스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있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자체 주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홈페이지 구축할 때 같이 구축하죠. 보통은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도저도 아니고 물류를 그냥 벤더 쪽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쪽 가맹점이 그쪽 시스템에 붙어서 이제 주문할 수 있게. 대표적인 게 동원 F&B나 이제 CJ 푸드 쪽, 그쪽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체 주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매장에서 그쪽으로 직접 붙어서 그 주문을 하게 되죠. 크게 이 넷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네 개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제 막 얼기설기 되는 경우도 있고, 크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 시스템이 이제 뭐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개념을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는 여러분 그 지마켓이나 이런 쇼핑몰 이용을 해보셨죠? 사실 주문 시스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쇼핑몰 보면은 그냥 상품 열거하는 화면이 있고, 상세 보기 페이지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본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하고, 그 다음에 주문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그게 다잖아요. 그쵸?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 복잡해지는 이유는 프로모션을 어떻게 걸 것이냐, 상품을 위로, 이 상품을 위로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기능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복잡해지는 요소가 여신한도. 그 가맹점에서 본사 쪽으로 물류를 무한대로 풀어줄 거냐, 아니면은
그 물류 보증금 낸 한도 내에서만 주문할 수 있게 그걸 막을 것이냐, 이런 그 세밀한 정책들을 넣으면 넣을수록 시스템은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초반에 이런 거를 구축을 하실 때는 좀, 아까 전에 제가 IT 시스템 도입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 본사 물류 정책이 뭔지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 반영해 주세요인데, 그냥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알아서 만듭니다. 개발자는. 네. 일단 ERP 요래는 원래 미국의 ERP 벤더라는 회사에서 자사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붙인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삼성에서 만들었으니까 삼성폰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게 국내에 들어올 때 번역을 하기를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번역을 해서 그게 이제 굳어진 거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이 시스템 하나로 모든 회사 업무가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 우리 회사 ERP 시스템 도입하자, 이걸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막상 도입해 보면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 업무만 커버가 돼요. ERP가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참고로 제가 ERP 시스템을 절대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ERP 모듈을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상위에 회계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업 모듈, 행사 모듈 쭉 모듈이 있습니다. 뭐 세분화하면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영업 모듈은 당연히 회사에서 매출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영업 전표 찍어야겠죠. 물건 팔 때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체 뭐 생산하는 경우 있을 경우에는 생산 모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재 모듈, 재고 모듈, 자재 모듈은 딴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상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상판 하나랑 다리 4개를 조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판에 내가 그 밥상을 만든다. 그럼 필요한 그 자재가 상판, 다리 4개. 이거를 이제 그 BOM이라 그래서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한 그 자재끼리 묶어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자재 모듈이라고 하는데, 재고 모듈은 뭐 몇 개가 남아있는 이제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업 모듈은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매장에는 뭐 재고를 뭐 전체 관리한다. 아까 전에 제가 유니클로 얘기 드렸죠. 그게 만약에 포스랑 이게 연결돼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몇 개 구매했고 몇 개 팔았다가 찍히면은 몇 개가 남았다. 그렇죠? 이게 남겠죠. 그러면은 팝 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판매 시점 데이터라고 해서 포스는 다 아실 텐데, 팝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포인트 오브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생산 시점. 예. 그 생산 라인에서 이쪽에서 재료가 들어가서 완제품이 하나 딱 나오면은 완제품 하나 생산 카운트 그냥 여기서 쏴주는 거예요. 포스트랑 다를 거 없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ERP 모듈인데, 그러면은 이게 프랜차이즈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자, 그럼 프랜차이즈 관계를 보면은 엄밀히 따져 보면은 프랜차이즈도 유통회사죠. 그렇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생산을 하려면은 저는 그 재고 이제 구매나 조달 같은 경우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앞쪽에 말씀드린 ERP에서 필요한 모듈은 다 필요합니다. 자재 모듈, 뭐 생산 모듈, 물류 모듈 다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ERP 시스템은 다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죠. 영업 모듈. 자,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 하나 오픈했다. 그럼 가맹 수익 생기죠. 그러면은 그 본사 매출이죠. 그럼 영업 모듈에다가 매출 점표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에서 본사로 물류 주문을 하죠. 그러면은 그거 그 본사 매출이죠.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매출 점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매장 관리를 하기 위한 업무는 어떤 걸 할까요? 없죠. 예, 뭐 계약부터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매장 다니면서 하는 일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ERP 시스템을 도입하신 분은 우리랑 안 봤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ERP 시스템이 그런 거를 전혀 지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일반적인 ERP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장의 매출 관리는 포스 시스템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사 매출 및 재무 관리는
ERP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이 하는 실무 같은 경우는 그룹웨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하는 가맹점 관리 업무는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하면 될까요? 가맹점 관리를 하는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슈퍼바이저인데 매장이 오픈했을 때 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초동 분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가서 매장 점검하고 뭐 평가하고 이런 일련의 이제 실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 중에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사실 똑부러지는 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넷 중 하나입니다. 포스 회사에서 본사에서 이런 가맹점 관리 솔루션을 또 제작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ERP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가맹점 관리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별도로 또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웨어 이제 모듈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쪽 가맹점 관리 쪽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개발해서 이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인 이제 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매장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좀 보여드리면은 우선 그 가맹점 리스트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가맹점 이름, 그 다음에 점주는 누구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쭉 있죠. 아마 제가 장담컨대 대부분 이거 엑셀로 관리하실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필요한 항목을 필드를 계속 넣다 보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계속 길어질 텐데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장 큰 와이드 스크린 4개를 붙여야 그걸 다 펼칠 수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관리하는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계속 해야지 이쪽에 있는 데이터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기초 정보나 이제 그런 거 당연히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매장을 보려면 당연히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매출 정보죠. 근데 이 매출 정보는 당연히 포스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포스 쪽하고 연동이 되든가 아니면은 포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든가. 그 다음에 당연히 매장에서 발주하는 거를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매장 발주네요. 그게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 이 매장이 혹시 미수금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회계 거래처 원장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ERP 쪽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매장 돌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관리지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또 직원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고, 이게 SV 모듈이나 이제 그룹웨어 쪽입니다. 이쪽이. 그 다음에 아까 앞쪽에 설명했었죠. 고객 정보. 그런 고객 정보에 대해서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가맹점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고객 정보를 다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CRM 쪽 영역이 될 테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본사 차원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기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정보까지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때는 당연히 이런 채용 정보나 직원 정보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매장 관리 시스템은 결국은 제가 앞쪽에서 설명했던 거 있죠. 그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SI라는 건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뭐 쉽게 말하면 시스템 통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SI라는 용어 혹시 많이 들어보신 분? ERP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지만 SI라는 용어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여러분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학점 관리나 이제 그런 거 다 운영하잖아요. 보통 그런 거는 ERP라고 안 하고 SI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쓰는 그런 민원 프로그램 있죠. 그것도 ERP라고 안 하고 보통 SI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넣은 이유는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고 SI는 시스템 통합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쵸? 약간 좀 용어가 사람 좀 놀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용어 자체적인 의미로만 쓰이지 않고 마케팅 용어로 좀 둔갑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용어 자체에 너무 그렇게 얽매실 필요는 없어요. 뭐 만약에 아까 전에 그 시스템 통합이라 그러면 앞쪽에 설명되는 거 있죠? 이거 다 포함하고 써야 되는데 이거 다 구축하려고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몇 억이요? 15억이요? 15억 벌기도 힘든데 써야 됩니다. 네. IT 시스템을 그러면은 매장수 몇 개 정도 됐을 때 도입하는 게 좋냐 물어봤을 때 70개 정도라고 답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겪은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저는 한 50개 정도라고 봤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가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매장 수가 막 100개, 200개, 300개 넘어가는 데 있죠. 여기는 IT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큰데 오히려 거꾸로 도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가 업무 관행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거 못 바꿔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시스템이 우리한테 맞추라요. 우리는 너한테 못 맞추겠다. 네가 우리한테 맞추라요. 그럼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시스템을 그쪽 본사 업무에 맞게 고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아까 얼마 들었다고요? 근데 이제 시스템 이제 매장 수가 한 50개 정도로 안팎일 때는 아직 업무가 고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직원분들이 이런 IT 시스템 도입할 때 지금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거 쓰면 되거든요. 기존의 업무 아직 고착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직 회사가 매출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스템 도입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도입하시기보다는 차근차근 좀 하나씩 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IT 도입 담당자 누구를 내세울 거냐. 이것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겪는 건데 가보면은 사실상 셋 중 하나입니다. 그 현장 실무자분이 담당자로 딱 앉아 계시는 분이 경우가 있고 관리자가 앉아 계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내 막내 네가 제일 젊으니까 컴퓨터 제일 잘 알지? 네가 나가봐. 이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적합할까요? 막내는 그 신세대니까 최근 IT 시스템을 가장 제일 잘 알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현장 실무자는 당연히 현장에 대해서 제일 잘 알 테고 관리자는 당연히 회사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잘 알 테니까 누가 적합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은 아니고요. 이쪽은 아니고요.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양쪽을 골고루 아는 사람이 IT 담당자로 그러니까 최소한 팀장급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장 실무자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UID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집착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럼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쉽게 입력하려면 UI가 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는 그러면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 관리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마우스를 덜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보고서가 나오면 됩니다. 그냥 원 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보고서가 다 나오면 돼요. 예, 그러면은 내가 회사에서 쓰는 모든 양식의 보고서를 다 튀어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보고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IT 도입 담당자를 할 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옳지 않다. 예,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고객이 관심 가질 만한 어떤 콘텐츠를 뿌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고객을 유입할 뭔가 그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콘텐츠에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 뿌려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고객이 관심 가질 만한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 가는 거는 프로모션이죠. 자, 지금 제가 여기에 정리한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럼 프로모션을 왜 하느냐? 당장의 매출보다는 장기적인 홍보를 할 거냐? 아니면 시기의 편성해서 매출을 올릴 거냐? 뭐 하락한 매출을 펌프질해서 끌어올릴 거냐?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당연히 분명히 있어야 될 테고 그럼 언제 할 거냐? 뭐 계절, 휴가, 그 다음에 방학 이런 시즌 때 할 거냐? 아니면은 월드컵이나 이번에 평창올림픽 있죠? 이런 시즌에 맞춰서 편성할 거냐? 그 다음에 어느 매장을 대상으로 할 거냐? 전 매장이냐? 뭐 오픈한 매장이냐? 매출 하락한 매장이냐? 그 다음에 대상 고객은 누구로 할 것이냐? 뭐 모든 고객이냐? 쿠폰 소지자한테 할 것이냐? 예비 고객이냐? 뭐 신규 고객이냐?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들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 굉장히 다양한데 압축하면 딱 두 개입니다. 뭘 더 줄 거냐? 아니면 깎아줄 거냐? 그렇죠? 결국은 딱 두 개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근데 제가 오늘 그 설명하고 싶은 중점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걸 그러면 본사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이냐.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창 올림픽 하면은 하다못해 매장에 포스터라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장에 포스터가 배달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포스터를 또 제작해야 되니까 그 앞쪽 어느 시기가 나와야 되고 그럼 그걸 위해서도 기획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나오겠죠. 언제쯤부터 저게 해야 된다. 자, 여기 있는 거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몇 번 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적인 그림이 아마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프로모션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냥 그 직원이 내년도에 가서 자기 머리에 있는 걸로 그냥 한다? 제가 앞쪽에 설명드렸죠. 그냥 그거는 그 구성원 능력이 뛰어난 거라고.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적어도 프랜차이즈에서 이쪽에 대해서 시스템을 잡으시려면은 연간 계획하고 예산 정도는 잡아놔야 됩니다. 예. 근데 연간 계획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해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기 보면은 1년 정도 사실 프로모션 진행해 보면은 언제쯤 프로모션 진행해야 되고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회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럼 2018년도 프로모션을 위해서 캘린더에 이때쯤이면은 이걸 위해서 회의가 들어가야 된다가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계화가 되어 있는 본사라면. 만약에 그게 지금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구성원 능력 뛰어난 걸로 그냥 회사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원이 빠져나가면은 그 노하우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IT 시스템에 대한 이제 환상인데, 그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그런가요? 제가 한번 다 개발을 해줬습니다. 근데 몇 개월 뒤에 가서 제대로 쓰나 딱 점검 차원에서 가봤더니 못 쓰고 있어요. 왜 안 쓰세요? 그랬더니 입력할 게 너무 많아서. 그거 본인들이 다 요청한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입력할 게 많아서 못 쓰겠대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IT 시스템에 대한 환상입니다. 뭔가 IT 시스템에서 나한테 뭔가 줄 게 있을 때는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다 뭔가 입력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 되면은 도입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